전립선 비대증이 있는 사람들이 모두 다 약을 먹거나 치료를 해야 되는 거냐? 그거는 분명히 아니기는 합니다. 안녕하세요. UL비뇨의학과 서울 강남점 길건 원장입니다. 전립선 비대증이라고 하는 건 말 그대로 전립선이 비대해진 것을 얘기를 합니다. 보통 저희가 전립선이 정상 크기를 20에서 25g 정도를 정상 크기라고 얘기를 하고요. 25g부터는 살짝 커졌다 라고 제가 얘기를 하기 시작해서 한 30g부터는 필요에 따라서는 약을 드시는 게 좋습니다 라고 얘기를 드립니다. 저 같은 경우는 한 30g이 넘는 사람부터는 당신은 좀 비대증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편입니다. 전립선 비대증이 있는 사람들이 모두 다 약을 먹거나 치료를 해야 되는 거냐? 그거는 분명히 아니기는 합니다. 모든 전립선 비대증 환자가 다 약을 먹거나 치료를 하는 건 아닌데요. 그러면 내가 과연 약을 안 먹어도 되고 또는 치료 안 해도 되는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자세한 검사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데, 먼저 간단한 것부터 얘기를 드리자면 본인이 가장 먼저 쉽게 체크할 수 있는 게 IPSS라고 해서 국제 전립선 증상 점수표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인터넷 같은 데 올라가면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습니다. 보면 각 항목마다 0점에서 5점까지로 되어 있고요. 7가지 항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5점으로 7가지 항목을 적으면 이제 35점이 되고 굉장히 심한 거고요. 이걸 합계가 7점 미만이다 이러면은 증상이 경한 걸로 하고, 특별하게 전립선에 대해서는 뭔가 좀 치료를 할 필요는 없다라고 제가 얘기는 좀 합니다. 하지만 이런 증상 점수표를 이용하는 거는 개인적인 성향의 차이도 굉장히 큰 것 같아요. 참을성이 많으신 분들은 다 괜찮다고 0점을 적습니다. 어떤 분들은 본인이 불편하신 거를 굉장히 좀 더 표현을 하시는 분들이 있으시거든요. 그런 분들은 실제로 저희가 봤을 때 이 정도 점수가 나올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높은 점수를 체크를 하셔가지고 증상 점수표의 점수가 굉장히 안 좋게 나오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 드리는 그런 IPSS라고 하는 거는 이걸로 인해서 병원을 갈까 말까 그냥 간단하게 체크하는 정도를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머지는 이제 병원에 와서 확인해야 되는 건데요. 이제 뭐가 있냐면, 보통 요속 검사라는 걸 저희가 많이 하게 됩니다. 요속 검사는 준비만 되어 있으면 굉장히 쉽습니다. 검사실에 있는 변기에다 소변을 보면 밑에 있는 센서가 소변 보는 속도랑 배뇨 패턴 같은 것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요속 검사의 배뇨 패턴이 그려지거든요. 시간이라든가 속도라든가 최고 요속이라든가 유량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저희가 확인할 수가 있는데, 패턴이 정상적이라고 하면은 사실 전립선 비대증에 대한 약을 먹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병원 와서만 검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전립선 비대증이 좀 있다라는 얘기를 들었고 내가 치료를 원치 않으신 경우일 때는 병원에서 이런 것도 검사해 보는 게 좋습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이 또 전부 다는 아닙니다. 전립선 비대증을 얘기를 할 때 단순히 전립선에 대한 초음파를 가지고 크기를 보고 나서 이게 치료가 필요하다 아니다 라고 판단할 수도 있지만, 결국 중요한 거는 전립선이 소변 내려가는 길을 감싸고 있기 때문에 가운데가 뚫려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어떤 경우는 전립선이 큼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람들은 사실 전립선이 40g, 50g 돼도 소변을 굉장히 잘 보는 경우들이 좀 있거든요. 그 전립선 내부에 있는 뚫린 그 구멍이 얼마나 되는지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런 것들은 사실 저희가 초음파로 대충은 예상할 수 있지만, 사실 정확하게 보려면 내시경 같은 거를 사실 좀 봐야 되기 때문에 역시 병원에 와가지고 내시경 같은 걸 보면서 좀 확인하게 됩니다. 보통 그래서 저희가 수술을 필요로 해서 또는 이제 수술을 원해서 또는 시술을 원해서 오시는 분들의 경우는 꼭 내시경을 보면서 아마 그런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해서 실제로 크기에 맞춰서 많이 좁아졌는지 아니면 크기에 비해서는 넓어서 뭔가 치료가 필요 없는지 이런 부분을 확인하게 되니까요. 내가 치료를 원치 않으시는 경우도 이런 것들은 꼭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얘기를 드리는 게, 방광과 전립선에 대한 그 기능을 가장 종합적으로 잘 볼 수 있는 게 요 역동학 검사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나가는 출구가 폐쇄가 되어 있는지, 방광에 짜주는 힘이 좋은지 나쁜지, 내가 방광이 예민한지 아닌지 모든 것을 다 확인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내가 정말 수술을 안 해도 될 만한 상황인지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확인해 보기 위해서는 굉장히 중요한 검사긴 해요. 근데 실제로 저희 병원에서도 이 검사는 많이 하지는 않아요. 왜냐면 이 검사가 굉장히 불편한 검사입니다. 보통 대학병원 같은 데 가시면 학문적으로 접근을 하시다 보니까 이 검사들을 꽤 권하시는 경우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너무나도 그런 불편한 검사를 환자분에게 검사를 하는 게 너무 죄송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전 단계 정도까지 검사를 하시면서 내가 치료의 필요성에 대해서 평가를 해보시는 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는 제가 전립선 비대증을 치료를 안 해도 되는 사람들, 이런 걸 검사해보고 좋으면 안 해도 됩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분들은 결국엔 전립선 비대증에 대해 치료해야 되거든요. 약을 드세요, 수술하세요 라고 얘기하면은 나 하겠습니다, 약 먹겠습니다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사실은 더 많은 분들이 이거 꼭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시거든요. 이거 꼭 먹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시는데, 내 몸이 자동차 같은 그런 기계장치라고 생각을 하면 이 방광이
계속 혹사를 당하고 막혀있는 구멍 상태를 계속 쥐어짜게 되면은 얘도 기능이 빨리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이 방광이 혹사하면서 놔둔다라고 하면 이 방광이 40년은 절대 쓸 수 없습니다. 예전보다는 전립선 비대증에 대한 그런 적극적인 치료를 더 해야 되는 거는 당연합니다. 왜냐면 예전에는 내가 1, 20년밖에 안 살았으면 됐다라고 하면은 지금은 한 3, 40년은 더 살아야 되기 때문에 과거에 우리 부모님 때 뭐 이런 거 다 그냥 뭐 무시하고 살았는데 이제는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그 막혀있는 것들을 좀 벌려주는 약을 쓰거나 또는 그 벌려줄 수 있는 그런 시술이나 수술 같은 것들을 적극적으로 좀 고려를 하셔야 되시니까요. 아마 비대증이 좀 있으시고 좀 전에 얘기 드렸던 그런 처음에 제가 얘기 드렸던 곳에서 약을 안 먹어도 되는 그런 치료 안 해도 되는 그런 결과가 나오지 않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꼭 전립선에 대한 적극적인 치료는 필요하고 이런 것들이 방광 기능뿐만이 아니고 신장의 기능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아마 이런 것에 대한 치료는 아마 좀 적극적으로 해당하시는 분들은 고려해 보시는 게 필요하실 것 같습니다.